2024년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 이게 정말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실제 사연으로 내용을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감동 무비에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엠마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는 안목이 필요한 이 직업은 때론 뿌듯함을 가질 때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기자로서 때론 많은 따가운 지적들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예전 성격과는 다르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대학 시절에는 아주 비판적이며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밖에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대학 시절 만난 어떤 한 한국인 친구로 인해서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제가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하며 최근에 알게 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제가 파리의 파리시테 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었던 수진이와 어떤 한 사건으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경제학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말했듯이 학생 시절엔 이기적인 성격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자리에 앉기 위해 자리로 다가갔는데 제가 평소에 앉아있던 맨 앞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주위 다른 학생도 제 지정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업 때마다 앉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뭐랄까? 앉으면 집중이 잘 된다고 할까요? 저만의 그런 착각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학생에게 다가가 저기 여기 제 자리인데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저에게 말하기를 저기, 혹시 이 강의실은 따로 지정석이 있는 건가요? 전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자 저는 제가 수업 때마다 앉는 자리이고 꼭 이 자리에 앉아야겠어요. 자리 좀 비켜줘요. 전 속삭이며 유럽인도 아닌 주제에 뭘 알고 그러는 거야? 라고 덧붙였죠. 마지막 발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의 말을 내뱉었죠. 그 학생은 제 얘기를 듣고 따질 듯이 보였지만 순순히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책 한 권을 책상에 두고 와서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아까 본 그 학생이 제 책을 가지고 저에게로 오고 있더라고요. 책을 건네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책 두고 간 거 맞죠? 여기요. 그리고 아까는 수업 시작 전이라 제가 말을 못했는데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리인데 너무 혼자만 독차지해서 앉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요. 각자 수업을 신청하여 듣는 동등한 입장인데 왜 혼자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나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앉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면 여태 어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도 않았었고 자리를 비켜주기는 할 뿐 어떠한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걸까요? 제가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제야 상대방을 이해한다며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여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큰 터치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왔던 저로서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또 수업이 있던 날 강의실에서 그 학생을 만났는데요. 전 원래 앉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았고 그 여학생도 옆에 따라 앉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서로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이름을 말해주며 수업 시작 전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여학생은 한국인 친구 수진이었답니다.
선해 보이는 얼굴과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욱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자 파리로 유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똑 부러지는 성격만큼 혼자서도 씩씩하게 한국과 먼 이곳 파리에서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영역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할 뿐이었지만 저와는 다르게 수진이는 자신만의 뚝심이 있어 보였으며 제가 보고 있으면 많이 배울 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인생에 진정한 친구가 한 명에서 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데 저의 좋은 친구인 수진이를 만나 전 성공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하고 서로 같은 꿈을 가졌던 기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수진이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수진이는 한국에 취재차 잠시 나갔다가 와야겠다고 하고는 같이 가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도 했고 수진이가 태어난 곳이라면 분명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여 같이 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저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따뜻한 6월에 수진과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12시간의 긴 비행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한국 항공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들이 제가 무엇이 필요할 것만 같은 제스처를 하면 빠르게 캐치하여 도와주셔서 한층 편안한 비행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직원의 빠른 입국 심사와 그리고 깔끔하고 엄청난 규모의 공항이 펼쳐졌어요. 솔직히 저는 공항은 파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수진과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수진의 집인 종로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눈에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멋졌는데요. 화려한 고층과 깨끗한 도시는 저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수진의 부모님은 오느라 너무 고생했다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차려놓으신 한국식 밥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요리 종류는 불고기 된장찌개, 생선구이, 간장게장, 각종 나물 반찬. 제가 파리에서 먹어보지도 못할 만한 요리가 가득했답니다. 식탁 가득 찬 요리가 한국의 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요리로 주춤하긴 했지만 맛본 순간 저 반했지 뭐예요. 한국 음식이 입에 딱 맞는 거 있죠.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 오래 살았던 애처럼 너무 잘 먹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 부모님께 너무 잘 먹었다며 말씀드리고 저는 수진이의 방에서 며칠 지낼 짐을 풀었어요. 짐을 풀면서 수진이의 방을 보면서 생각했죠. 여기가 한국에 있을 때 수진이가 지냈던 곳이구나. 오늘 뵙긴 했지만 한국 부모님이 무척 좋아 보이셨는데 그 좋은 영향력을 수진이도 닮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수진이 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수진이는 취재 겸 나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나가자며 하였죠. 한국의 여의도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올라탄 지하철은 파리와 다르게 엄청 쾌적함에 놀랐어요. 일단 시원한 내부와 역마다 있는 화장실까지 한국이라는 곳은 생활하기에는 최적화된 도시인 것 같았어요. 도착한 여의도의 한강은 프랑스의 생강과 다르게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프랑스의 생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세 개의 펌프가 고장나면서 하수가 생강으로 흘려들어와 오물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이에요. 도시의 물 인프라를 보완하는데 약 14억 유로를 투자를 하였는데도 생강의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스포츠 연맹과 유럽 기준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강에 비하면 서울의 한강은 하수 펌프 관리가 잘 되는 나라이어서 그런지 역시나 강 또한 깨끗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강에서 보트를 타는 등 수상 레저를 즐기는 거를 보고 한 번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역시나 한국은 이런 인프라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최고로 손에 꼽힌다고 말해주었죠. 이런 한강이라면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오늘 하루 여가를 보내려 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파리에서 물 근처에만 가도 눈을 찌푸리게 되는데 말이죠. 한강을 쓱 돌아보는데 한 번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거리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점에서 포장을 해온 건지 모르는 음식들을 펼쳐놓고 먹더라고요. 한강 입구에서 음식들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가져가는 걸 봤긴 했는데
너무 신기한 나머지 바로 수진이에게 이건 뭐냐고 물어봤죠. 수진은 우리 한국은 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이렇게 공원 같은 곳에서 손쉽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공원에서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넓은 공원에서 어떻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냐 생각했죠. 저도 너무 신기해서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우리도 시켜 먹어보자고 말하였죠. 수진이는 폰에 깔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로 피자 한 판을 주문하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돗자리를 빌려 근처에 자리를 잡아 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곧 어플로 음식이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 수진이가 음식을 찾아서 왔습니다. 얼마나 배달이 빠르게 왔는지 따뜻한 피자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편리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다니.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프랑스 파리에서만 살아서인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파리가 최고인 줄만 알았거든요. 여행을 해보라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각각의 문화를 접해보고 어느 정도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나라인지는 정말 그 나라를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야 몸소 느끼고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때론 부럽기도 하네요. 한국 방문으로 놀라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올림픽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파리 올림픽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올림픽은 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대표 선수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특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생강 수질 문제로 프랑스 정부가 수다스러운 일도 재밌지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국가대표들이 이 순간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을까요? 생각만으로 벅차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프랑스는 최악의 더위가 찾아온다고 해요. 올림픽 선수촌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우려 속에서도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100년 만의 귀환이네요. 하지만 이런 화려하고 특별해 보이는 올림픽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파리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서 일하던 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가 생강 근처에서 공사 중 사망을 했던 사건인데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녀를 12명을 둔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3일은 그분의 사망 1주년이었답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이 생강에서 수영,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고 기간 안에 해야만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해요. 올림픽을 위해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노동 법규에도 어긋나는 노동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한 동료들에 따르면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2023년에 파리 올림픽 건설 파업이 있었답니다. 이는 현재 올림픽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0%가 넘는 노동자가 이민자 출신이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했고 실제로 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33개의 회사에서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아시아계, 아랍계 등의 이민 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비단 올림픽 현장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정교 분리에 기반하여 공화주의 이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프랑스는 이민자와 관련하여 많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답니다. 제가 여러 기사를 다루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리는 파리 올림픽은 무사히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고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왔는데요.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으로 바쁘게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주최자들과 많은 전 세계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여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의 기자들이 모여서 그런지 순식간에 현장은 가득 찼습니다. 주최자이자 사회자이신 분이 시작의 멘트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위해 여러 주최자님들과 기자님들을 모시고 사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에서 약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건축,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낮은 탄소, 발자국 목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이 개폐막식장이기도 했던 이전 대회와는 달리 센강에서 개막식이 열릴 예정으로 폐막식은 육상 종목의 주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은 2024 파리 올림픽의 심장부로서 다양한 주요 경기를 통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은 파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파리의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줄 것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을 하였는데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기자였습니다. 그 기자가 말하기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지민 기자입니다. 2024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센강이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선수촌의 숙소에는 에어컨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선수들의 잠자리까지 골판지로 만든 침대에서 생활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사회자는 올림픽 선수촌은 파리 북부 외곽생 등이 지역 등의 축구장 70개를 합친 넓이로 친환경을 고려해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선수들의 침대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때처럼 골판지로 제작되고 숙소엔 에어컨이 없는 대신 공기순환을 촉진하는 건물 배치로 실내가 바깥보다 섭씨 6도 정도 낮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자는 이렇게 또 되물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프랑스도 여름에 폭염이 심하지 않았나요? 프랑스의 여름은 원래 한국의 봄, 가을처럼 온화한 날씨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올림픽 선수촌을 보고 일부에선 친환경도 좋지만 가장 더울 때 열리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에어컨 없이도 잘 버틸지 걱정된다는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세계 나라의 선수들이 훈련에 지장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숙소만큼은 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최자는 파리에서도 선수촌의 쾌적한 숙소를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말하였죠.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문제점들을 한국의 한 기자가 콕 집어 말해준 것에 대해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기자라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점을 당차게 말할 수 있는 기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통 큰 팩트를 소심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기자의 필두로 다른 기자들도 점차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또한 파리의 관광객들이 몰림으로 인해 숙박업계는 호황을 누리지만 반면 노숙자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으로 보여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노숙자의 문제가 심각하냐면 현재 노숙인들에게 긴급 숙박시설로 제공되고 있는 3,000에서 4,000여 개 정도의 저가 숙박시설을 올림픽 관광객들에게 임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이란 화려한 조명 아래 노숙자 문제가 악화되는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질문들의 이야기로 올림픽 전 사전 주최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올림픽을 준비함으로써 부족한 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더욱 보완하여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제일 먼저이겠죠?
무사히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한 올림픽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엠마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의 바램대로 이번 2024년 올림픽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뜻깊은 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은 더더욱 응원하고요. 한국도 더위로 지친 하루하루인데 무더운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뵐게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 같은 사연을 들려주는 감동무비였습니다.